빠라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 전국 효심자랑. 첫 번째 참가자는 조선시대 대표 효자로 알려진 율곡 이이. 유교 사회에서는 효가 당연한 것이었지만서도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기저귀 찰 때부터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기도를 올리고 10살도 되기 전 병석에 누우신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드리려고 단도로 손가락을 내리쳐 그 피를 아버지 입에 넣어드렸지요. 무엇보다도 13살에 과거 시험에 합격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게 기억에 남습니다. 율곡 2 참가자 대단한 효심입니다. 다음은 심청.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저는 눈이 안 보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쌀 300석에 팔려가 바다에 뛰어들었답니다. 용왕님이 감동해서 저를 다시 살려보내주셨죠. 허허허. 용왕의 마음까지 움직인 효심입니다. 마지막 참가자 조선 22대 임금 정조. 사도세자인 우리 아버지 능 주변에는 송충이가 솔잎을 갉아먹어 소나무들이 잘 자라지 않았지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있는 송충이 한 마리를 산채로 집어삼켰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이 잠드신 곳 소나무를 갉아먹는 것보다는 내 창자를 갉아먹는 게 낫지 않겠소? 모두 엄청난 효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도 효심이 깊은 분이죠.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호잇! 맛있겠다. 빛깔 참 곱기도 하지. 감이 진짜 맛있게도 생겼네. 거기 누구신가? 안녕하세요. 잠시 동네 구경하던 중에 뭔가 골똘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궁금해 들렸습니다. 그래, 들어오시게. 이 쟁반 가운데 있는 홍시가 참 고와 보이지 않는가? 근데 얼른 드시지 않고 왜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자네 혹시 삼국지에 나오는 육적의 고사를 아는가? 부모님께 가져다 드리려고 귤을 품었다는 이야기 말일세. 이 홍시가 육적의 고사에 나오는 귤은 아니라도 참 품어갈 만하게 생겼는데 품어가도 반길 부모님이 없으니 내 어찌 서럽지 않겠는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괜찮네 괜찮아. 그건 그렇고 자네도 부모님이 계실 적에 잘 모시게나. 시간이 지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안 계시면 후회만 남을 뿐이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부모를 향한 효성은 새겨도 부족함이 없지. 혹시 왕상이 잉어를 잡은 이야기나 맹종이 죽순을 꺾은 이야기도 알고 있는가? 계모를 위해 잉어를 잡기 위해 겨울에 언 강물을 체온으로 녹이려 하니 잉어가 튀어올랐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까? 맹종이 죽순을 드시고 싶어하는 늙은 어머니를 위해 죽순을 구하려 했지만 구하지 못해 슬피 울었는데 호련히 눈 속에서 죽순이 솟아났다는 이야기도 알고 있습니다. 어허, 젊은 친구가 왕상과 맹종의 고사도 알고 수양을 열심히 한 자일세. 그럼 이건 어떤가? 자네 노래자도 아는가? 노래자요? 노래를 잘하는 사람 말하는 건가요? 그럴싸하구만. 노래자는 중국 초나라 사람인데 늙은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려고 70살의 나이에도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피운 일화로 유명하지. 그 정도면 주책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사람아, 교회는 거칠 것이 없지 않은가? 예? 예. 그렇고 말고요. 나는 왕상의 잉어를 잡고 맹종의 죽순을 꺾어 검던 머리 희도록 노래자의 옷을 입고서 한평생 부모의 뜻을 받들고 정성을 다해 효를 행하는 것을 증자같이 할 것이네. 네, 지당한 말씀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만균의 쇠를 길게 늘여 끈을 꼰 다음 9만리 높은 먼 하늘에 가는 저 해를 잡아매어 배발에 늙으신 부모님을 더디 늙게 하고 싶다네.
그런데 아까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서 안 계신다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는 이야기일세. 효심이 정말 기쁘시네요. 대단할 것이 있겠나. 사람이라면 응당 그래야 하는 것을. 그러면 이번엔 많은 성현과 교유하고 있는 내 자긍심을 들어볼 텐가. 갑자기요? 여러 봉황과 같은 성현들이 모여 있는 곳에 나 같은 까마귀가 들어가니 배곡 쌓인 곳에 돌 하나 들어간 것 같지만 봉황이나 까마귀나 모두 날아다니는 새이니 모셔놓은들 어떻겠는가. 효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성현과의 교유 이야기를 왜 하시나 싶었는데 성현들 또한 앞서 말씀하신 효자들이라고 생각하니 이 역시 효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까마귀는 효를 상징하는 새가 아닐까 싶고요. 허허허, 그럴 수도 또 아닐 수도 있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대답을 대답을 못 들었는데. 결국 대답을 듣지 못하고 와버렸네요. 이 작품은 작가 박인로가 오선과 한음으로 잘 알려진 한음, 이덕형이 박인로에게 보낸 홍시를 보고 육적 회귤 고사가 생각나서 지었다고 해요. 박인로의 효심이 잘 드러난 작품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 뒤에 나오는 것으로 보아 시상의 전개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또 사수는 훌륭한 벗 성현들과 사귀는 자긍심에 대한 이야기로 전체 맥락과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사수에서 언급한 성현들을 앞에서 제시한 효자들에 비유한다면 맥락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답니다. 저도 오늘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생선회를 사서 전화 한 통 드려봐야겠네요. 지금까지 진솔한 효심을 드러낸 박인로의 조홍시가였습니다.